손절을 어떻게 하는 게 잘 하는지에 대해서 네,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동안 우리 채팅창에서 손절이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셨어요. 네. 손절하면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손해를 자르는 거 그렇죠. 손절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힘든 게요. 자기 손가락 자르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 손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손절을 뭐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이다. 아, 슬프다. 네. 네, 슬프죠. 그래서 손절만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손절만 계속 하다 보면 수익이 안 나겠죠. 시드가 계속 줄어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손절 원칙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손절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손절하다 끝나요. 제가 아는 저희 고객 한 분도 사고 나서 마이너스 5%면 무조건 손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뭐 먹어도 크게 못 먹고 잃어도 크게 안 잃는다. 그러면 그냥 예적금 하시지.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수익은 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한 번에 많이 들어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은 산타기 하고 그다음에 손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조금 들어가서 5%다 그럼 마이너스 5%다 손절하고 네. 그다음에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그 종목을 더 들어가죠. 네, 그래서 수익은 내는데 수익이 많지 않다. 네. 그리고 손실은 나지만 손실도 크지 않다. 네,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도 손절에 대해서 이제 기본 개념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나만의 이제 손절 원칙이 중요하다 얘기를 주셨잖아요. 네. 원칙 어떻게 세우는 게 잘 세우는 걸까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한테 맞는 걸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5%의 손절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장중에 스탑 러스를 걸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요즘 같은 장에서는 거의 매일 손절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원칙이 뭐냐면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막 급등락을 하다가도 종가에서 회복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종목들은 굳이 손절을 안 해도 되지만 장중에 막 이러다가 더 떨어진다든지 해서 종가에서 더 밀리면서 끝난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네. 주가 관리를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 종목들, 대주주가 있거나 아니면 외국인 기관이 주가 관리를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같이 시장이 막 어지럽은 상황에서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장중에 스톱러스 걸어놓으면 그대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급등주나 테마주 매매할 때는 좀 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한데 네. 급등주 테마주 하는데 마이너스 5% 손절 걸어놨다 매일 손절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경우는 자기가 딱 보다가 매수가 매도가 돼서 그거는 보고 있으면서 매매를 하게 되니까 내가 얼마 이하 되면 자르겠다. 또는 얼마 이상 되면 차익 실현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손절을 잘하는 게 수익을 내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절을 잘하는 게 또 수익을 내는 손절을 잘하는 게 수익을 내는 비결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 비법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손절을 하지 않고 그 종목이 손실이 나는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 손실이 커져요. 네. 그래서 물타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중이 높아지니까 돈이 묶여요. 그러면 내가 남은 돈 갖고 계속 수익을 내더라도 이쪽은 계속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잘라버리고 이쪽으로 합류했으면 같이 수익이 커지는 거죠. 네네. 비중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손절을 잘하는 사람은 수익을 낸다는 건데 그러면 손절을 하는데 원칙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전문 트레이더들은 딱 들어가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네. 다른 종목에 가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잘 습관이 안 되신 분들도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놨다 그러면 처음에 비중을 크게 안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면서 몇 퍼센트 이하에서는 내가 손절하겠다.
그리고 종목마다 로스컷이 조금 다르잖아요. 정확하게 5%라고 마이너스 5%라고 정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또 손절을 잘하면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나씩 둘씩 공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이 손절을 더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손절 타이밍을 놓치면 저는 이제 보통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까지도 한번 견뎌봐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급락하는데 뭐 장사 없으니까 이 종목도 따라서 급락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오늘은 많이 빠졌지만 지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버텨보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타기를 하게 돼서 점점 더 빠져나오기 힘들어져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투자금 대비해서 뭐 한 3%, 5% 정도의 손실로 막을 수 있었는데 이게 계속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10%, 20%까지 그 손실이 커지더라. 네. 또는 한 종목을 들어가서 계속 가만 놔둬봤더니 뭐 30%, 40% 손실이 나 있더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네. 거죠. 30%, 40%인데 어떻게 손절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그 물타기 영상을 저희 거 열심히 보셨겠지만, 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급락장에서도 내 거 내리면 무조건 뭐 손절해야 된다 하는데 급락장에서 보면 뭐 상승 종목이 100개가 안 되고 하락 종목이 800개 나온다 그러면 하락하는 게 당연하죠. 네. 내 종목도. 근데 만약에 급등장에서 상승 종목이 800개, 하락 종목이 100개다. 근데 내 거 떨어지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손절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급락장에서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팁을 알려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손절, 뭐 물타기 이런 약간의 좀 마이너스러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손절이 없는 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손절 없는 매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손절의 중요성은 정말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절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베스트. 예. 그런데 매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미국 주식을 매매하면서 저게 30%가 종목인데 지금 10% 수익 났다.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묶여 있으니까 이걸 10% 수익 내고 팔아서 저쪽으로 가는 게 더 많이 수익이 날 거냐 아닐 거냐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종목만 보는 분들이 많아요. 투자자들 중에 내 종목만 쳐다보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고 지금 전쟁이 난다, 뭐 시장 폭락하는데 내 종목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 올린다고 하는데 내 종목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로봇 관련주다. 네. 그러면 로봇 관련 업종 또는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로봇을 지금 채용하려고 하는 뭐 LG전자, 현대차, 뭐 삼성전자, 최근에 한화까지 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같이 비교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같이 가는 네. 업종군을.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다른 거 다 팽개치고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원 오브 댐입니다.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인플레, 금리 인상, 뭐 전쟁 지금 이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큰 변수가 돼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 악재가 출현했는데도 나는 그냥 풀 베팅한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봐가면서 조금씩 들어가야죠. 분할 네. 매수를 한다든지 현금 비중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 손절을 좀 더 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 차례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거, 그다음에 네. 매도도 갑자기 급등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더 갈지 아니면 가다가 떨어질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한번 팔아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손절 없는 매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도 꿀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답답하신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실 테니까 실전 사례로 손절을 어떻게 하는지 종목들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게임주 때문에 손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게임주는 지금 보면 역시 대장이 위메이드잖아요.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고 네. 위메이드가 지금 뭐 위믹스 플랫폼 쪽에 P2E NFT의 대장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24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9만 원대 와 있거든요. 10만 원 깨져가지고 지금 9만 5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10만 원 회복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메이드가 급락을 시작했던 데가 그 코인 파는 것 같고 그것을 이제 실적에 넣는 바람에 지금 이거는 그거 빼고 났더니 실적이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 내지는 투자자를 우롱한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걸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손절은 지금 어디서 했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손절이 데미지가 크지 않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여기서 급락을 할 때 느낌이 이상하다. 마이너스 5%에서 손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시는 게 좋죠. 근데 늦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라도 나는 지금 손절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15만 원대 사서 내가 지금 13만 5천 원에 손절을 했는데 지금 또 어떤 분은 15만 원에 내가 샀는데 지금 10만 원이 깨지면 50% 손실이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급락하는 동안에 시장의 지수가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었고 네. 이렇게 나오는 동안에 악재들이 다 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늘 얘기해 주시는 게 네. 급락할 땐 손절하는 거 아니다라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장에서는 반등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손절 타이밍이 놓치면 기다리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내가 15만 원에 샀는데 물타기를 지금 해도 되느냐? 물타기 해도 가능하죠. 지금 구간은. 그러면 제가 매수한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보수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12만 5천 원 정도에서 만약에 이걸 깨고 올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좋겠다. 여기서부터는 손절을 하면 조금 손실폭은 덜 하겠죠. 네. 근데 여기 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완전히 추세적으로 반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가 단기 저항선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굉장히 명쾌한 해설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 조금 더 몇 종목 짚어볼게요. 네, 위메이드가 하락할 때 대안으로 나왔던 게 컴투스 홀딩스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위메이드처럼 그 코인을 바로 팔지 않고 C2X 네, 코인. C2X를 몇 년간 우리는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 이런 그랬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지금 위메이드는 아까 121선 다 깨고 내려갔었는데 컴투스 홀딩스는 지금 61선 부근 깨진 다음에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컴투스 홀딩스가 좋다 그래서 17만 5천 원에서 샀는데 지금 12만 9천 원이에요. 그럼 손실폭이 30%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손절해야 되느냐? 늦었죠. 제가 볼 때 17만 5천 원에 샀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잘라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은 16만 원 깨질 때 자르시는 게 가장 좋죠. 예, 그때 이때만 해도 거의 한 7, 8% 손실이 나셨을 거예요. 10%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면은 기다려야 되는데 무작정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 많죠. 여기서 네. 계속 물타기를 해요. 근데 돌아설 때 물타기를 해야 단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물타기 영상도 네. 찍었는데 네. 혹시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물타기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 바라면서 네, 그래서 너무 손절 타이밍이 늦어지면 기다리셔야 되고요. 이 경우에 반등이 나올 때 저는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가 여기 60일선이 있는 게 16만 원 정도 선이에요. 네. 그래서 16만 원을 넘어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많이들 답답하셨을 텐데 짚어드렸고요. 크래프톤도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속상해하고 계시는 종목이거든요. 네. 크래프톤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보호 예수 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온다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진짜
물타기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여기 깨질 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샀다. 그럼 이게 한 48만 원 정도 가격이 될 거예요. 네. 그럼 45만 원 깨질 때 잘라쓰는 게 가장 좋죠.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여기서 지금 하염없이 주가가 급락하면 넋놓고 있으면 그대로 이거를 온몸으로 다 막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랐으면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르고 48만 원에서 사서 45만 원에 잘랐다. 그럼 뭐 한 5% 정도 손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손절하고 다른 쪽에 가서 수익을 냈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빠른 거죠. 네. 근데 또 한편에 이렇게 손절 한번 하신 분들은 네. 다시 혼내주러 들어가신다고 다시 그 손절한 종목에 다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그게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복수혈전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안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왜냐하면 좋은 습관이 아닌 네,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한 번 그렇게 큰 손실을 냈던 종목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미 저점을 깨고 내려갔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약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수열전은 우리 하지 마는 걸로 네. 하고 게임즈 또 카카오 게임즈 저희 증시 라이브 때 라이브로도 굉장히 많이 다뤄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많은 분들 아프게 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카카오 게임즈 짚어볼게요.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자체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저점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카카오 모기업 리스크 때문에 하락폭이 컸어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손절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9만 원대 내가 샀다. 그러면 여기서 급락할 때 못 팔았다 그러면 여기서라도 팔아줬어야죠. 그러니까 9만 원대 샀으면 내가 8만 5천 원에 못 팔았다. 그럼 8만 원 깨졌을 때 부분에 팔았어야죠. 예, 그러면 9만 원에서 8만 원대 팔았다 그러면 한 10% 정도 손실인데 네. 예, 그렇게라도 팔았다고 하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팔고 지금 주가가 7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은 늦었죠. 지금은 손절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반등을 기다려서 오히려 물타기를 한번 해보시든가 저점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오면 8만 원 정도 이상에 올라올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정리를 하면 아까 물탄 거랑 합치면 손실은 좀 줄이면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손절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많이 빠져있는 게임주 네 종목을 중심으로 손절을 어떻게 하는지 실전 사례를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슬슬 좀 느낌이 오실 것 같고요. 또 게임주만큼 또 최근에 많이 빠진 테마가 2차 전지 쪽입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종목들인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악재가 많았죠. 엄청 많았죠, 갑자기. 화재도 났었고 내부자 거래도 있었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코스닥의 시총 2위 종목까지 갔었는데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치고 2위까지 갔었는데 지금 또 뭐 3위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보면 2위네요. 오늘 네. 아직 2위인가요? 네. 예,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서 급락이 나올 때 이때가 이제 내부자 거래 악재가 나왔을 때고요. 네. 이때가 이제 화재 나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의 악재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50만 원대 내가 샀는데 45만 원 깨질 때 잘랐다. 이게 타이밍이 이때가 가장 손절을 하고 빨리 나왔어야 될 타이밍이죠.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급락이 나옵니다. 그만 내가 50만 원에 샀는데 지금 33만 원. 그러면 주가의 손실폭이 거의 한 40% 그러네요. 가까이 될 것 같아요. 30%에서 40% 정도 손실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 하시면 안 되죠. 지금은 손절 네. 타이밍 아니고. 근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게 에코프로비엠이 앞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렵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그 악재도 그런데다가 금리 인상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은 그 첨단 제품들 그러니까 고가의 제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쥐약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이 그러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저는 40만 원 넘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보유 비중이 적기 때문에 저가격대에 올라오면 팔고 네. 다른 데 가서 수익 내서 만회하는 게 빠를 거냐, 아니면 내가 보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가격에서 팔아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기다려야 될 거냐. 그런데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될 거냐, 이런 네. 거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게 과거에 이제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한번 악재로 두들겨 맞았다. 오래 간다. 네, 오래 가고 올라오는 폭이 약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매도를 통해서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훨씬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등 시 계속 물량 줄여서 그렇죠. 매도하고 네. 종목 교체하는 네. 이 손절도 진짜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LNF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2차 전지 관련 대형주 중에 그나마 흐름이 좋은 게 LNF예요. 그러니까 LNF는 물려도 크게 안 물려 있을 거예요. 왜 네. 그러냐면 자, 이런 자리에서 하락을 했어요. 그럼 매도 기회를 충분히 줬어요. 급락을 한 게 아니라 충분한 하락에서 여기 올라오는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그럼 아니면 또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었거나. 그런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역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을 때는 다시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저는 22만 원에서 22만 5천 원 정도 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시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비중이 높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 줄이셔야 되고, 내가 22만 5천 원에 샀다. 그러면 20만 원 정도 오면 손절을 하면 10% 손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좀 더 반등을 기다렸다가 손실을 최소화하는 네. 선에서 자르고 나오는 거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흐름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이랑은 같은 2차 전지주지만 조금 다릅니다. LNF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이른텍도 이제 2차 전지주 중에 손절 어떻게 할지를 차트를 보여주실 것 같은데, 요거는 손절하실 분들 계실까요? 지금 계속 오르는 근데 분위기인데? 지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도 이런 분들도 물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 꼭지에서 저기서 잡은 거죠. 사신 이게 분들? 더 갈 수 있다라고 잡았는데 지금 내가 16,500원에 잡았다. 16,450원에 잡았는데 지금 15,900원이다. 손실폭은 크지 않은데 일단은 손실이거든요. 그렇죠. 뭐 최고가 18,450원까지 갔으니까 뭐 네. 물론 물려 계신 분들 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저는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반등을 기다려 보시다가 내가 16,500원 또는 17,000원에 샀는데 장중에 15,000원이 깨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하루 이틀 더 지켜보다가 15,500원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추세는 지금 21선이 깨지지 않는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이런 경우는 조금 하락할 때 비중을 조금 높였다가 신고가 돌파할 때 팔고 나오는 전략도 괜찮아 보여요. 와, 저렇게 꾸준한 상승 추세에서도 네. 매 종목에 혹시나 물려 있다면 손절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또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굉장히 또 꿀팁을 전수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렌텍도 많은 분들 좀 이 차트 저희 설명에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 관련주 중에 진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고 계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또 함께 봐야 되는 종목 LG 화학까지 손절 혹시 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짚어드릴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가 나중에 공모를 받으셨다면 30만 원, 그다음에 나중에 들어가셨다면 아마 40만 원대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40만 원에서 50만 원 이 위에서 잡으신 분들도 있겠죠.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주가가 45만 원대에 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만약에 48만 원 정도에 있다 그러면 45만 원 정도에서
조금 기다려 보다가 50만 원을 못 넘어가면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은 단기 낙폭 과대기 때문에 저점일 가능성이 있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근데 기술적인 반등이 50만 원을 넘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내가 매수한 가격이 그 정도 살짝 위다 또는 아니면 8만 원대인데 지금 약간 손실이다 그러면 반등 시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그 가격대 안 온다 그러면 매수가 부근에서 짧게 자르고 나오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평가 논란. 맞아요. 그다음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까지 한번 봐드리면은 네. LG화학은 물적 분할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낙폭과대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근데 보시는 바처럼 이거는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보면 60만 원이 살짝 깨졌을 때, 그다음에 63만 원대 정도의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주봉에서 보면 이 위의 고점은 무려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63만 원이면 와, 거의 한 40% 넘게 그러네요. 하락을 해 있는 상태예요. 105만 원까지 갔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 위에서도 지금 80만 원대 물려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돼서 나간 이후에 그러면 이 LG 화학에 남은 것 같고 성장성이 어느 정도까지 부각이 되느냐? 저는 75만 원 넘어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등 시마다 매도. 자르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80만 원이 깨질 때 75만 원에서 잘랐으면 손해가 많이 안 그렇죠. 났겠죠. 근데 지금 60만 원대까지 내려가 있는 거니까 갈수록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더 손절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팔았었어야 되는데 옛날 라는 생각하는 생각에. 거죠. 네. 맞아요. 네. 특히 한 번 수익을 줬던 종목들, 저도 물론 그런 네. 케이스긴 한데 수익을 많이 줬었을 때 못 팔면 이렇게 그렇죠. 손해가 날 때 못 팔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 손절을 좀 칼같이 하자 이런 얘기 앞서서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게임주, 2차 전지, 반도체 최근에 좀 부진했던 섹터들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손절할까 말까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종목이잖아요. 네. 손절을 혹시 하시려면 대부분 이 두 종목 손절을 잘 안 하시긴 안 하지만 하시죠. 그래도 짚어볼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8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8만 전자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많이 계시죠. 네. 네. 근데 지금 7만 4천 원, 7만 5천 원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손실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우는 일반 다른 종목과의 손절을 잡는 게 좀 달라야 되겠죠. 예,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경기 사이클, 그다음에 반도체 사이클, 또 외국인 기관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주봉을 보면 지금 8만 원대 강력한 저항선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7만 원에서 7만 4천 원.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6만 원대 내려오면 살려고 돈 쌓아놓고 기다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참. 분들은 지금 8만 원대 사신 분들은 굉장히 흥분하실 거예요. 그런 저런 얘기 사람이 싫어하시죠. 네. 그냥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네, 계시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7만 원이 깨지면 사겠다는 얘기죠. 네. 6만 원대 오면 사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 대선 이후에 또는 금리 인상 이후에 그 상황은 한 번 더 저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지수에 그 마지막 하락 파동이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7만 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7만 원 지지 여부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가지신 분들은 손절은 안 할 것 같고 물타기에서 단가 낮추시는 거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 월급 들어올 때마다 계속 사시는 분들 많이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7만 원이 깨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물타기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웬만하면 손절은 하지 말고. 네. 삼성전자 손절 하시기 싫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물을 타면 되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 흐름이 좋아서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물려 계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SK 하이닉스는 지금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좋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13만 원 이상에서 계속 매도 타이밍을 강조를 해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기회가 있었고 왜 그러냐면 뭐 하이닉스라고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고 지금 기술주 하락하고 금리 인상이 된다 그러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12만 원대 밑에서 내려왔을 때 잡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네. 그래서 지금 다 이거는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들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13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신 다음에 12만 원 밑에.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에 7만 원이 깨진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11만 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중요하다. 네, SK 하이닉스 그동안 이제 저희 방송 통해서 황윤석 대표께서는 이제 13만 원이면 하이닉스는 좀 팔자 이런 얘기를 계속 주셨었는데 매도 타이밍을 그 전에도 참 잘 잡아 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손절하기 싫으신 분들은 네, 조금 더 네,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심텍 이런 반도체주 지금 뭐 대형주를 봤다면 이쪽으로도 한번 짚어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대표적인 이제 그 애플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지금 보면 21선을 타고 가고요. 21선이 살짝 깨지면 매수 타이밍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고 급등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손절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으로 물려 한번 있어도,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려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손실폭은 뭐 10% 이내 또는 뭐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추격 매수를 안 하셨다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계속 그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금리 인상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중소형주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24,000원 이상 뭐 이 정도 고점을 돌파하거나 고점 근처에 갔을 때는 한번 차익 실현해 놓고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심텍은 지금 PCB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사상 뭐 최고의 호황기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여기서 보면 60일선에 걸쳐져 있어요. 단기적으로 49,300원인가요? 신고가 찍고 나서 여기 내려와 있거든요. 49,200원. 49,200원이죠. 그래서 찍고 나서 여기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우에도 지금 FPCB나 이렇게 업황이 좋은 쪽들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지금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이 올 수 있어요. 기술주들. 그래서 저는 49,000원, 뭐 47,000원에서 5만 원 사이 만약에 고점 부근까지 간다 그러면 한번 매도하고 조정을 기다려야 되고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있을 거예요. 49,000원 신고가에 샀는데 지금 42,000원까지 내려왔다. 이게 10% 이상 손실이죠. 그래서 역시 이런 경우도 반등시 매도 전략 가져가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심텍까지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급등주, 테마주 이쪽에 또 진짜 물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좀 짚어드릴 텐데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퍼스텍입니다. 네, 퍼스텍 한번 짚어볼게요. 퍼스텍은 삼성전자의 로봇 관련 얘기가 나오죠. 로봇에 뭐 방산에. 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동안 N자형 전형적인 급등 패턴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N자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급등 나오면 눌러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또 한 번 세우면 여기 눌러요. 한 번 세우면 여기 누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N자형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럼 N자형 패턴의 특징은 뭐냐면 세울 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내려올 때.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올 때 들어가자. 내려오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데 개인 투자자나 초보 투자자들은 그러기 쉽지 않아요. 급등할 때 따라잡아요. 아, 더 간다, 더 간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내려올 때 손절하고 나면 다시 이렇게 또 급등을 시켜요.
그러면 또 그때 왜 팔았나 땅을 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로봇과 방산이 계속해서 지금 테마로 간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슈팅이 남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 팔아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다 물려 있다. 그러면 물려 있을 때 이런 종목은 급등할 때 쫓아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말고 누를 때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N자형 급등 패턴, 장대 양봉이 나오면 패스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런 자리를 노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리를. 네. 그래서 급등하면 팔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요거는 손절하는 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손절을 하려면 네. 손절을 하려면 제가 볼 땐 이런 거죠. 손절을 할 때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손절을 생각하시는데 이런 자리에서 기회가 있잖아요. 손절을 안 해도 이렇게 기회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도 보면 자 이런 자리에서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도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만 안 하고 이런 자리들만 들어갔으면 손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타이밍이. 근데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절을 고민하고 짧게 손절을 해서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또 급등이 나오는 거죠. 네. 이 종목은 이제 공부 차원에서도 지금 영상을 좀 많이 좀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주도 최근에 이제 뭐 급락을 하면서 한국석유 이 종목에 혹시 손절이 고민되시는 분들 위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는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우선은 거래량이 폭발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시장의 가장 뜨거운 테마라고 볼 수 있어요. 유가가 지금 $100까지 간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한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네. 지금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N자형 급등 패턴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장대 양봉을 세울 때는 여기서 보면 윗꼬리를 달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초가에 급등시킬 때 따라가면 쭉 뺀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급등시킨 다음에 또 빼요. 그러니까 급등 20% 이상 급등했을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뺄 때 10% 이상 뺀다.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 패스한 다음에 밑에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못한다 그러면 겁나기 때문에 이거는 장중에 트레이딩을 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2만 원에 들어갔는데 2만 1,000원까지 갔을 때 못 팔고 19,500원 내에 내렸을 때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폭은 크지 않지만 이런 거 몇 번 하면 계좌에 기스가 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으면 이런 종목들은 추격 매수를 안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타이밍을 잘 잡으면 하는데 이렇게 5일선, 10일선 타고 갔을 때 또는 21선까지 내려왔을 때 잡으면 급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석유 봐드렸고요. 이제 이렌텍을 좀 짚어볼 텐데 이렌텍은 이 종목은 아까 봐드렸죠. 여기 여기 또 잘 있어가지고. 보시니까, 네. 아까 이렌텍 반도체 2차 전지 말씀드릴 때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LG 이노텍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너무 좋다가 쉬고 있어서 물리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LG 이노텍 계속 간다, 뭐 난리 났다. 지금 증권사마다 거의 했던 거 고고 같고. 애플 네. 하면서 많이 네. 갔죠.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애플카, 네. 테슬라, 테슬라 네. 뭐 많이 나왔죠. 근데 그럴 때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는 거죠. 이렇게 21선을 타고 내려갔을 때가 매수 기회였는데 지금은 61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5만 원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최고가가 38만 원대잖아요. 그러고 보면 지금 31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LG 이노텍 좀 봐주세요. 이런 분들이 없는 이유는 지금 손실폭이 크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올라갈 거라고 네, 생각하시겠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30만 원에서 32만 원 사이에서 저점을 잡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이 계속 좋다 이제 뭐 하기에는 저는 35만 원 정도 오면 차익 실현하셔야 되고 쫓아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는 이미 여기서 주봉상으로 보면 큰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38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35만 원대까지 가야 되니까 추격 매수를 안 하면 손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또 있었군요. 아, 그냥 손절, 이게 손해를 키우기 싫어서 매도하는 거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생각, 뭐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손절에 대해서 개념이 딱 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다양한 종목들로 아주 다양한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전 사례를 차트로 분석을 해 주시니까 진짜 여러분들 큰 도움, 공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매번 저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진짜 꿀 강의를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뭐 하기로 했죠? 다음에 뭐 할까요? 종일 쏘는, 익절하는 거. 네, 익절하는 알겠습니다. 걸로 다음에는 또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짜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못하는 친구들 주변에 가족분들 많이 계시죠? 네, 저희 방송 이 영상 공유해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와 또 황윤석 대표께서 함께하는 굿모닝 증시 라이브는요. 매일 아침 8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개장 후까지도 쭉 가는 방송이니까 개장 때 뭐 볼만한 방송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한국증권TV와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리고요. 또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